예, 이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클립스 아직 안 씁니다. 지금 보는 커맨드 창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 이렇게 커맨드 창 알죠? CMD 창. 이건 제가 여기 CMD 요 프로그램 실행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수행하는 방법, 즉 어떤 명령 줄이 나오고 거기다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작업하는 걸 커맨드 라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했죠. 요즘은 우린 게으르거든요. 손가락에 부러져 갖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사용을 하죠. 네, 첫 번째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커맨드 라인 방식, 오케이. 이건 또 뭐야? 처음인데 여러분이 너무 생소할까봐 그냥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는 그 명령들을 가볍게 설명을 한 겁니다. Public class hello 2030, Public state void main string 어쩌고저쩌고 아규먼트, int n은 2030, 시스템 아웃프린트 라인은 hello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작성을 해달라는 거예요. 야, 씨, 뭐야? 뭐라고 됩니다. 그냥 그대로 타이핑해 주세요. 지금은 이제 처음 이거 커맨드 라인으로 하니까 그냥 작성, 메모장 열어서 작업할 겁니다. 네, 이 글이 의미하는 게, 나는 클래스를 선언할 거야. 클래스는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도록 할 거거든. 그 이름은 헬로우 2030이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물결 표시로 해서, 이게 정의된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선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요 메인이라는 걸 찾아갑니다. 앞에 public state void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건데 몇 개 지워도 되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메인이라는 걸 찾아낸다는 거 이게 적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인트는 어떤 이제 값이 저장될 그 변수, 저장될 값을 저장할 방을 선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변수, 이런 걸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 선언한 거고요.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이거는 화면에다가 값을 출력하는 명령입니다. 좀 말이 긴데 뭐 편하게 타이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쭉 하게 되면 그게 제공이 되고요. 시스템 아웃이라는 건 자동으로 JDK에서 제공이 되는 뭐 자바 명령어, 라이브러리, 객체 이렇게 객체가 아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 코드에는 이런 사항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의미는 이렇다는 거 가볍게 설명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돼요. 나중에 설명 또 할 겁니다. 안 하나? 오케이. 예, 메모장을 열어서 이렇게 가볍게 타이핑 쳐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느 메모장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거는 저장할 때 확장자 자바로 해야 됩니다. 자바. 꽉 잡아야 됩니다. 꼭 잡아야 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 뒤에 템프라는 폴더를 만들어 그 속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하는 파일의 확장자는 자바. 메모장을 이용할 때는 꼭 저장할 때 나오는 파일 이름 집어넣게 돼 있죠. 파일 형식에서 별표, 별표로 바꿔놓고 저장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무조건 뒤에 .txt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수 한번 하고 뭐 카톡으로 하다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오픈 채팅방에다 문의하면 되죠. 아주 요번 학기 기분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엊그저께 봤더니 여러분들끼리 오픈 채팅방 질문하고 답변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나 없어도 됩니다. 내가 꼭 답할 이유 없거든요. 여러분이 경험한 걸 자꾸 공유하고 오픈하면서 모르면 질문하고 내 답변만 기다리지 말고 아는 친구들이 답변해주고 같이 하기 바랍니다. 아주 이게 바람직한 모습들이죠. 교양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작성하, 요건 이제 커맨드 창에서 명령 주는 겁니다. 앞에서 노트패드를 통해서 자바 프로그램 작성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템프라는 폴더로 이동하는 커맨드 창, 커맨드 라인 명령이고요. 그래서 자바 C, 자바 누구 사람 같으네. 불러서 요거를 컴파일 해주세요. 명령 날린 거고요. 처음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요걸 딱 컴파일 하게 되면 이렇게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dir이라는 명령은 마치 윈도우 탐색기와 같이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모두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자바라는 명령을 쓰고 그 뒤에 hello 하고 프로그램 파일 이름을 줍니다. hello 2030 뒤 확장자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봤더니 에러 나더라고요. 환경 변수를 뭐가 잘못되거나 엉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PC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깔리다 보니까 환경 변수 좀 엉킨 것 같은데 여러분도 오류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명령을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오류가 나면 자바 뒤에다가 마이너스 cp 한 칸 띄고 점 한 칸 띄고 hello 2030을 치게 되면 이렇게 명령이 나옵니다. 아까 한글로 했는데
이거 집어넣은 대로 나옵니다. 이런 건 넘어가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바 첫 번째 프로그램을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 한번 한 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류 나는 건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해 놨거든요. 뭐 클래스 패스가 잘 잡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데 나 다 잘 잡아놨거든. 근데 에러 나더라고요. 아마 버전을 여러 개를 막 깔았다 지우고 지웠다 깔고 이래서 엉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잘 수행이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커맨드 라인으로 계속 짤 건가요? 그런 일 없죠. 이클립스 왜 깔았어요? 편하게 하려는 거죠.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요번에 통틀어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알았죠?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메모장으로 프로그램 작성한 이후에 컴파일 시키고 실행도 한번 시켜보기 바랍니다. 만약 오류가 발생이 되면 이걸 참조해서 꼭 실행되는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 하는 걸 이걸 왜 보여줘? 이렇게 해서 귀찮은 걸 보여줘야지 이클립스 쓰면서 이클립스 쓰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통과. 두 번째 자바 프로그램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 API 도큐멘트 만드는 개자바 자바독 한번 해본 거 있고요. 두 번째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 자바 C, 자바 써가지고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는 것도 해 보았습니다. 앞에 했던 그것들은 앞으로 할 일이 거의 없을 거고 아마 내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보고서 쓰라고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하는 거 보고 결정할 거고요. 지금부터 하는 게 우리 이제 남은 학기 동안에 주구장창 써야 될 소프트웨어고요. 주구장창 사용할 그 방법, 실습 순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바 이클립스 실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요 버전에 맞춰서 그림 캡처해 놨거든요. 일부 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갑시다. 이클립스를 실행 딱 시키게 되면은 설치할 때도 물어봤겠지만 워크스페이스를 물어봅니다. 지금 작업하는 내용을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기 편하게 지정하면 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 뉴복면인데 윈도우가 뉴복면 이름이 너무 긴지 5글자만 사용을 하네요. 어쨌든 윈도우 탐색해서 내 문서에 들어가 보면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 문서 누르면 문서 들어가면 안 보일 거고요. C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내 문서 또는 사용자 계정에 들어가면 이 경로가 나옵니다. 감춰져 있거든요. 거기에 요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주어도 됩니다. 거기다 해놓고요. 이렇게 한번 지정하면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쓰겠다. 이 창 너무 귀찮다 하면 요거 체크해버리면 다음부터는 안 나올 거고요. 아니야 나 혹시 모르니까 매번 할게. 그러면은 체크 안 하면 됩니다. 학교 실습실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드디스크 보호 프로그램 깔렸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오케이? 런칭 실행시켜라 그 소리 있죠. 어쨌든 집에서 한다 그러면 설정해 놓고 지워버리고 이 위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봅시다. 실행됐거든요. 작업하는 거 저장할 위치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화면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온라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작업을 할 거냐 뭐 이상한 그 정보들 제공 후하고요. 작업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지금 도움말이죠. 그런 걸 제공합니다. 처음 들으니까 Welcome to Eclipse IDE for Java Developer. 자바 개발놈들 위해서 만든 툴이야. 반가워.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X자 눌러 닫아버립시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환경이 나옵니다. 퍼스펙티브 이런 용어도 많이 쓰는데 몰라 이 화면을 퍼스펙티브 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거 뷰라고 하고 뭐 이러는데 그냥 우리 자바 창, 이클립스 창 이러고 끝냅시다. 주로 나오는 건 여기 이제 여기 보면 패키지 익스플로러 해가지고 윈도우 탐색기 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작업하는 그 파일의 구조, 프로그램들의 그 파일 관계를 표현하는 거고요. 내가 작업한 건 여기에 코드, 아까 메모장에서 코딩 타이핑 해봤죠? 대부분은 안 해봤겠죠. 그냥 영상 가만히 있어도 영상은 넘어가니 지켜봤겠죠. 시험에 나온다 그랬으면 모를까. 여기다 내가 자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을 뭐 오류 메시지라든지 실행한 결과는 이 아래쪽에 나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 프로블럼에 나오고요. 그리고 실행이 되면 콘솔이 없네요. 콘솔이라는 창이 있어서 결과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기타 정보들이 표현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X자 눌러서 닫아버려도 됩니다.
특이한 건 나중에 이쪽에 보면 벌레 모양 나오는 거 디버깅 할 때 요 창 한번 설명할 거거든요. 이것도 뭐 여기 뭐가 버튼이 있는 것도 한번 확인만 해주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일반적인 건 없습니다. 여기 내용 보고 작성하고 결과 여기 보고 얘들은 필요 없고 요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요즘에 뭐 윈도우를 써봤잖아요. 다 유사합니다. 왼쪽에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매니저가 나와서 전체 구조를 나타내고 중간에 에디터 나오고 오른쪽에 속성, 아래쪽에 출력 이렇게 나오죠.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이제 프로젝트 이제 직접 프로그램 작업 이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 작업들은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상에 솔루션이라는 개념을 갖기도 하는데 프로젝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싶어? 그런 거죠. 예. 일을 그 큰 카테고리를 갖다 이름 지어 놓은 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안에 나는 구구단 짜고 싶어. 나는 뭐야 369 게임 하고 싶어. 나는 영화 보고 싶어. 이런 작업들이 있을 때 그건 별도로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내가 작업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라는 말, 프로젝트 작업할 방. 우리는 매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요날 작업을 해서 적었는데 여러분은 뭐 자바 랩 01 또는 자바 랩 1 날짜로 이렇게 적어도 괜찮고요. 그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 프로젝트 다이로 해서 이걸 다 복사해 놓거나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보고서 쓸 때 편하잖아요. 1주차 우리 이거 배웠지? 2주차 이거 했지? 실습 내용 어디지? 이런 거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파일에서 new 누르고 거기에서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면 이 창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내 프로젝트 이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나는 자바 언더바 랩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2020-0903 9월 3일날 내가 작업해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건 바로 피니시 누르면 안 되고요. 여기서 넥스트 눌러줘야 됩니다. 넥스트 눌러주면 됩니다. 메뉴 누르고 이름 집어넣고 메뉴, 이름, 버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걸 딱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우리는 모듈 프로그램을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으로 이클립스가 모듈 프로그램을 하도록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create 모듈 인포 자바 파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 꺼주기 바랍니다. 요거 꺼야 됩니다. 소스 창에서 보일 수 있다는 거는 요거 꺼줍시다. 그리고 피니시 누르면 됩니다. 그럼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프로젝트는 한 번 만드는 거고요. 한 번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하는 건건의 프로그램은 클래스라서 각각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그리고 클래스는 만들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프로젝트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갈 때 모듈 꺼줍시다. 프로젝트 만들 때. 오케이. 따라온 거죠? 이클립스 안에서 한 거 없습니다. 실행하고 파일에서 new 자바 프로젝트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프로젝트 이름 넣고 넥스트 누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할 일은 여기 모듈 요거 꺼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개별 프로그램을 지정할 겁니다. 두 번째 개별 프로그램. 그래서 개별 프로그램은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예. 그래서 파일에, 아까 프로젝트였죠. 뉴의 프로젝트, 파일에 뉴 누른 프로젝트는 아니고, 여기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파일에 뉴, 클래스 선택하면 요 창이 나옵니다. 예, 기본 다 제시됐습니다. 여기다가 랩 01이라고 합시다. 랩 01. 첫 번째 실습. 그리고 요거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public state void main. 아까 언뜻 본 건데 이거를 만들길 원하냐 물어보죠. 우리는 게으르니까 가능하면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지길 바라고. 이거 체크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다 타이핑 치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요걸 체크해 주면 자동으로 뭔가 다 만들어 준다는 소리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 이름 꼭 줍시다. 그리고 요거 체크해 줍시다. 메뉴에 public state void main string argument라는 거 있거든요.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finish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프로젝트는 무슨 작업을 한다였고요. 내가 지금 짤 프로그램은 클래스라고 그랬어요. 클래스가 열립니다. 클래스 반? 네,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사전적 의미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한글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바꿔놓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 한글 쓰지 맙시다. 다음 페이지.
예.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오케이. 아까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 체크했기 때문에 이게 자동 생성된 겁니다. 그걸 체크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젝트 만들었죠? 여기 프로젝트 이름 나왔죠? 그리고 클래스를 해갖고 랩 01 만들었죠? 여기 나옵니다. 요걸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준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 너무 모니터가 커가지고 해상도를 무진장 높여놔서 글씨가 안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안 해도 돼요. 지금 설명하는 거. 이게 나왔으면 됐고요. 이 에디터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프리퍼런스라는 요 메뉴를 글씨 키우려고 그래요. 글씨. 예, 이거 눌러주면 됩니다. 폰트가 키우면 작업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합시다. 폰트 사이즈 너무 작아요. 한 15나 20 정도, 14, 16, 이 정도 키우는 게 작업하기 좋습니다. 속 좁은 애들이 글씨도 조그만 거 보더라고요. 네, 글씨 키우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디터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 창이 나오고 여기서 맨 아래 프리퍼런스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창이 나오고요. 좀 메뉴가 복잡해요. 여기서 텍스트 필터 텍스트 안에서 제너럴 선택하고요. 어피어런스 선택하고요. 컬러 앤 폰트 선택하고요.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베이직 선택하고요. 베이직 선택 밑에 쪽에 보면 텍스트 포인트 있거든요. 텍스트 폰트. 이걸 딱 클릭해주고 에디터 누르면 얘가 나옵니다. 메뉴가 복잡하다는 소리는 자주 쓰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골라주기 바랍니다. 14나 16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기 모니터 해상도가 더 크면 한 20 정도 해도 됩니다. 그럼 요 글씨가 큽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고 여기에 Apply and Close 누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글씨가 좀 커집니다. 오케이?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격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디터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프리퍼런스 누르고 이 창이 나오면 여기서 이대로 메뉴 선택해 주고요. 사이즈 지정한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어플라이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글씨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해놓고 씁시다. 왜 이러냐고요? 초보자죠. 오타 무진장 나옵니다. 그리고 글씨가 조그마면 이게 뭔지를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가 지금 얼굴을 보고 있으면 걱정할 게 아닌데 그나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런 문제 터지고 나면 짜증나고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폰트 크기 키우라고 꼭 키워줍시다. 폰트 크기 키워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으로 제시된 코드에다가 요 밑에다가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가로 열고 따옴표 유수봉 만세 본인 이름 넣으세요. 느낌표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생긴 게 세미콜론이죠. 이렇게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문법적인 요소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짬짬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문장 이게 꼭 끝에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걸 또 타이핑 치기가 귀찮으면 이렇게 타이핑 먼저 쳐봐요. 시스 아웃이라고 타이핑을 치고서 컨트롤 키하고 스페이스를 딱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뿅 하고 변해요. 그냥 타이핑 쳐도 돼요. 단축키 얘기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됩니다. 뭐 혹시라도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 연습하라고 이렇게 시스템 아웃에 대한 사용 예 적어 놨습니다. 뭐 심심하면 한 번씩 해봐요. 숫자도 나오고 문자도 나오고 숫자와 문자를 붙여서 할 수도 있고요. 수식을 지으면 계산도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프로그램 작성을 해봤습니다. 한 줄 든 게 아이씨 첫 소리에 배부를 수 없거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래서 한 줄 한 줄 해갑시다. 시스템 아웃이라는 그 명령을 써서 프린트 라인 요 ln도 한번 지어보고 해보면 되죠. ln이 있으면 줄바꿈이 이루어지고요. ln이 없으면 줄바꿈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걸 여러 개 복사하세요. 유수봉 만세, 유수봉 만만세, 유수봉 만만세 이렇게 여러 개 하면서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컴파일 실행, 뭐 컴파일하고 빌드, 뭐 진짜 컴파일해서 오브젝트 모듈을 만들고 그걸 갖다 몰라요.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 버튼 누르면 돼요. 위에 보면 삼각형 옆으로 기울어진 거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바로 이 창이 나옵니다.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코드창에 빨간 줄을 밑줄이 되거나 그런 줄이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 아래쪽에 프로블럼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가 없다면 이 창이 나왔을 때 OK 누르면 바로 이 콘솔 창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콘솔 창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이클립스 화면 아래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이 나오는 게 마음에 귀찮다 싶으면 체크해 놓으면 다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명확히 확인하자는 의도니까 해놓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럼 컴파일하고 실행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실행 아니야? 컴파일은 누가 하죠?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옵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저장과 동시에 컴파일이 이루어집니다. 저장과 동시에 컴파일이 이루어져서 사용자는 별도로 컴파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과정을 어디서 하냐고요? 몰라도 되지만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그랬으니까 프로젝트 메뉴에 보면 빌드 오토매티컬리라고 있거든요.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 저장과 동시에 자동으로 컴파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꺼놓으면 컴파일 돌려야겠죠? 하나하나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켜져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자바 프로그램 작성한 거 실행하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작성이 다 됐으면 혹시 작성 중에 빨간 줄이 나오면 그 작성된 명령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바 프로그램은 대소문자로 구분을 합니다. 따옴표도 콧따옴표, 쌍따옴표, 그것도 쌍따옴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어쨌든 밑줄에 빨간 줄 나오면 내가 타이핑한 거 밑줄에 빨간 줄이 나오면 틀린 거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실행은 요 삼각형 옆으로 서 있는 놈을 쓰는데 이걸 눌렀는데 오류가 나는 경우 있습니다. 요 창이 나오는 것도 실행하겠다는 나오고 여기서 OK 누르면 실행이 되는데 그때 문제가 있으면 프로그램 창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거기 설명 보고 하면 됩니다. 이 창에는 친근한 영어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콘솔 창에 요 탭이거든요. 이거 누르면 바뀌어요. 요게 딱 보입니다. 바로 보여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세 번째 자바 프로그램 세 번째 자바 프로그램 만들기. 실제로는 세 번째죠. 그렇지만 이클립스를 이용해서는 두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뭐 했죠?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유수봉 만세 해봤죠? 그거 기본 사용입니다. 기본 스텝입니다. 그거 했으면 그거 쉬운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클립스는 다 동일합니다. 조금 이제 한 줄, 두 줄하고 두 줄, 10줄하고 이렇게만 키워 나갈 거거든요. 그거만 기억해 주면 되죠. 지금 이게 두 번째, 이클립스를 이용한 두 번째 프로입니다. 한 프로젝트 안에서 두 번째 클래스를 만드는 이것 때문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아까 거 그대로 놔두고요. 다시 파일에서 뉴 선택한 다음에 파일 선택하고 뉴 선택하고 클래스 항목 선택해 주세요. 요 창 나오죠? 여기다 랩2라고 합시다. 2예요. 그리고 밑에 요거 체크해 줘야 되죠? 안 해주면 타이핑 치면 되죠. 그리고 피니시 눌러 봅시다. 즉 두 번째 프로그램 작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란 말을 안 쓰는데 클래스라고 하는데 맞아요.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맨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클래스를 두 번째 만들면 여기에 가서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보면 이런 식의 이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또는 그냥 탐색기 이래도 됩니다. 여기 새로 만들어진 자바2가 나타날 겁니다. 아까 만든 거는 여기에 지금 자바1으로 존재하죠. 여기 탭도 여기 있네요. 탭이 두 번째 게 만들어졌고요. 여기 별표가 나온 이유는 뭐죠? 아이고 저기 먼저 지워볼까? 여기 요거 별표 빨간색으로 요거 요거는 저장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옵션 돼 있죠? 저장과 동시에 컴파일이 자동 수행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요거는 여기다 만만세라고 하나 더 합시다. 아까 거 복사해 붙여도 되고 다 타이핑해도 되죠. 단축키 알려줬죠? sys out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써보고요.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거 기억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행시켜 보고 그리고 만만세 되는지 여러분 다 착한 학생들이 꼭 여러분 실습하려면 이거 그대로 따라서 자기 거에다가 유수봉 만만세 넣는데 자기 이름 넣어요. 여러분도 오래오래 잘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하기 바랍니다. 이번 두 번째 클래스 작성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한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 프로그램 작성할 때 클래스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설명한 겁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프로젝트 안에 클래스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두 번째 할 때는 다시 파일에서 뉴 누르고 클래스 누른 다음에 이름 주고 작성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 익스플로러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통과. 벌써 1시간이 넘었어. 지금
지금 2번 작성해 봤기 때문에 자바 랩 1, 2에 대해서 실제로 폴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작업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한 폴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클래스는 폴더가 새로 만들어지진 않고요. 이 프로젝트 폴더가 만들어지면 크게 봐서 이렇게 세팅, 빈, 소스라는 폴더가 서브 폴더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는 이 소스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이클립스가 알아서 관리해 줄 거고요. 소스에 들어가 보면 어디 갔냐, 이렇게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2개 이렇게 존재합니다. 랩 안에서 만든 거 확장자 자바니까 소스 코드 맞죠? 그리고 조금 아까 만만세 여기 2번째 코드 존재합니다. 맞아. 근데 실행도 시켜봤잖아. 그럼 실행 파일이 아까 컴파일하면 자바 실행 파일은 자바 버추얼 머신 놈이 실행 파일 클래스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거는 여기 빈이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내가 작성한 코드는 보여주기 싫어. 이럴 때는 요거만 보내주면 되죠. 야, 이거 좋으니까 커맨드 창 열어서 직접 실행해봐. 알지? 자바하고 한 칸 띄고 이름좀 도는 거.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실습에서 커맨드 라인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이걸 돌려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소스하고 실행 파일이 따로따로 관리된다. 이거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쨌든 자바 프로젝트란 폴더가 만들어지고 클래스는 별도 폴더가 만들어지진 않지만 소스란 폴더 밑에 착착 쌓인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폴더 윈도우 탐색기에서 본 겁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윈도우 탐색기 단축키가 뭐죠? 윈도우 키에다가 알파벳 E 누르면 되죠? 윈도우 키에다가 알파벳 E 누르면 윈도우 탐색기가 바로 올라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교양 있는 사람이지. 아닌가? 오케이. 예. 네 번째 자바 프로그램 작성. 이클립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세 번째가 됩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을 작성하지만 이클립스는 세 번째로 만드는 겁니다. 뭘 하지? 분위기 안 좋은데? 이 정도 했으면 이번 주 수업 끝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할 거면 얼른 배우고 쉽시다. 오케이, 봅시다. 세 번째,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 작성법. 내용 없습니다. 세 번째니까, 네 번째지만 실제 세 번째니까, 파일에서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거는 랩, 뭐로 할까요? 03으로 합시다. 네. 그래서 파일 new class 창이 나오면 랩 03 체크해주고 finish 눌러주면 되죠. 알죠? 지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도 느껴지죠? 똑같은 거 세 번 들어온 겁니다. 프로젝트 만들고 랩1, 그 다음에 랩2, 그리고 지금 랩3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수업을 할 때 만들면 수업 시간에 한 번 프로젝트 만들어주면 되고요. 거기서 설명한 과제는 필요하면 이렇게 클래스 이렇게 해서 저장시켜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좀 커서 운영이 좀 났어요. 좀 길죠? 이렇게 작성을 해줍시다. 뭐야? 첫 줄은 int n은 0, 뒤에 세미콜론이에요. n이라는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고요. 그 속에 0이라는 숫자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아웃 유수봉 만세. 오케이, 여기까지 해봤죠? 그리고 더하기 n 더하기 다운표 열고 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지? 아니, n은 숫자인데 숫자가 문자, 이런 거 모르죠? 여러분 그냥 따라하면 돼요.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세미콜론 잊지 말고요. 따옴표 개수 페어링 짝을 맞춰야 돼요. 괄호도 잊지 말고요. 그 다음 밑에다 n은 n 플러스 2라고 적어줘. 그리고 세미콜론 잊지 맙시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알죠? n에다 2를 더해서 왼쪽 편 n에다 저장해라. 즉 n의 값을 1 증가시켜라. 그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마우스로 긁어서 요 둘을 긁어서 붙여넣기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2 곱하기 3 나누기 4 이건 뭘까? %2 몰라 %2라고 그래서 2%인가? 2%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집어넣어주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스템 아웃프린트는 동일하죠? 이렇게 놓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해보기 바랍니다. 이건 참고로 해놓은 건데요. 혹시라도 윈도우 자바 이클립스 쓰다 보면 윈도우 창이 한두 개 닫히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내가 하는 창을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초보자는 창 이름을 내가 모르는데 뭘 누르지? 친근한 영어로 되어 있는데 나는 친하게 느끼지 않는데 쟤들은 자꾸 친하게 영어로 하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윈도에 퍼스펙티브라는 창에 들어가서 리셋 퍼스펙티브 하게 되면 처음에 이럴 때 그 창만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 상태 창으로 돌려줍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창이 사라져서 안 보인다 싶으면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X자 눌러서 창을 닫아버린 경우 조 메뉴 이용하면 창이 다시 살아나니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이클립스 세 번째 프로그램 작성하고 있고요. 랩3입니다. 요거 좀 작성하라고 했어요.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복사에 붙여넣기 기능도 알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거요. 알죠? 모른다고요? 타이핑 치면 됩니다. 통과. 긁어붙이기 안 되죠, 동영상은.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그림 파일이에요. 직접 타이핑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은 손으로 배우는 거라고 그랬죠? 타이핑하고 직접 보는 겁니다. 손으로 키보드 치고 마우스 하면서 나오는 거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나가는 거거든요. 책 내용 외워서 하는 거 아니고요. 책을 먼저 보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혼자일 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동영상이나 설명을 듣고 책을 보면 속도가 10배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책을 볼 필요가 없게 되죠. 다음 봅시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에이, 버려. 오케이, 실행시켰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봅시다, 코드라. 처음에 0이었죠? 그래서 찍으랬더니, 이렇게 문자하고 숫자를 이렇게 붙여 찍을 때는 도하기라는 걸 하는구나. 그대로 나오네? 근데 N은 다운표로 묶인 거는 그대로 지키고 다운표로 묶이지 않은 얘는 속에 저장된 값이 나오네. 0 저장시켰죠. 그 다음에 N에다 1을 증가시켜서 1 증가하는 게 더하기 표시 이렇게 하네. 찍었더니 1로 변했네. 더하기 2 했더니 더하기 할 줄 알죠? 3 됐죠? 곱하기는 할 줄 알아요? 그럼 거기다가 또 3을 곱하면 9가 되겠죠? 9 나왔네. 그러면 그 9를 4로 나누면 나누기도 할 줄 아나? 뭐가 되죠? 2가 나오네. 2가 아닌데 실제로는 2.4로 나누면 2.25 아닌가? 2.25? 9를 4로 나누면 2 맞나? 2.25죠. 근데 왜 2 나오지? 뭐라고 돼요 지금은. 어쨌든 나와요. 그 다음에 퍼센트 2%인 줄 알았더니 0이라고 나오네? 9의 2%면 너무 작은데 안 나오는데? 뭐지? 네, 산술 연산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나왔으면 됩니다. 이거 설명하면 말 길어지잖아요.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이거 연산자는 나중에 연산자 할 때 할 겁니다. 미리 알려주면은 퍼센트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분율을 나타내는 거로 쓰는데 프로그램 언어에선 나머지로 씁니다. 나머지. 이거 마우스로 쓰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나머지. 즉 9를 2로 나누면 목은 4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되죠? 아닌데? 여기서 요게 실수. 아까 여기 3, 3은 9가 됐죠. 9를 2로 나누면 뭐가 들어가? 2가 됐잖아. 2. 예? 2를 갖다가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되죠? 0. 그겁니다. 예.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 즉 얘는 나머지 계산을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미음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우리가 이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산수 수학책이 이렇게 나오지만 컴퓨터에서는 이런 거 특수 문자니까 이렇게 슬래시를 씁니다. 이건 백슬래시, 이건 슬래시. 그 나머지는 퍼센트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과 나왔으면 됐고요. 명령어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